개정 시작 전에 자리에 앉아 계신 곳 컴퓨터 크롬 로그인 정보 계정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돼 있는지 또는 우리가 수업 페이지 할 때 수업할 때 필요한 페이지 있죠? 리플 이런 거 아니면 코드.org 여기서 이제 본인 계정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코드.org는 안 열어놓을 거고 여러분들은 코드.org 열어놓으시고요. 그리고 REPL 있죠? 이것도 열어놓으시고요. 이렇게 열었으면은 언어 선택까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Create REPL 클릭해서 연습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까지는 설정 따로 안 해도 되죠. 지난 시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설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main.c 옆에 점 3개가 보여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여기 리네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네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main.c 그대로 놔둬야 돼요. 만약에 이거는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제가 11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놓고 실행하면 이게 바뀌었네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이름이 바뀌면은 실행이 안 됐는데 지금 이 툴이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것도 무시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바꿨으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바뀌었으니까 이제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각 수업 시간마다 내용을 좀 필기해서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add 파일 있죠? new 파일 클릭해서 그날 날짜 적어놓고 txt 텍스트 형식 파일로 해서 여기에 열렸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거는 메모장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거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네임 여기 디폴트 이름 디폴트 네임을 변경하시면 돼요. 원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 링크가 바뀌는 거 지난 시간에 보셨죠? 그래서 안 바뀌면은 새로 고침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장은 되니까 확인은 여기 눌러서 마이리플스에 가면 바로 보인다는 거.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문제 푸는 방법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수업 페이지에 문제 올라와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문제 이렇게 페이지가 열려요. 근데 처음에 열었을 때는 이 상태로 보이죠?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버튼 있죠? 쇼코드 이걸 눌러야 이게 나와요. 이걸 클릭하면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여기로 와서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B 하면 돼요. 여기까지 문제 푸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에 앞서서 여기 보면 개념 설명 시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개념 설명은 혹시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설명 부분은
일단 풀이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으니까 지운 거고, 여러분들 푸실 때는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배웠던 내용을 상기해보면, 이거 지금 이 코드는 뭐 하는 걸까요? 이 부분, 그쵸? A를 만들고 그 A에다가 20을 넣은 건데, 얘네를 뭐라고 불렀죠? 변수 선언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뭐 중학교 수학 시간 얘기하면서 뭐 이런 거를 미지수라고 불렀는데,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변수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 변수 선언은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공간의 이름이 A인 거고, A라는 공간에는 이제 인트만, 정수만 넣을 수 있죠. 이 인트는 정수예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A에는 20을 넣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여기서는 값이에요, 값. 그러면 왜 값일까요? 자, 여기서는 변수죠. 여기서랑 여기서는 변수인데, 여기서는 값이에요. 일단 이 부분은 잠깐 제끼고 차치하고 이 부분만 보세요. 이 부분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보시면 이 대입연산자라고 불리는 등호 있죠. 이 등호 왼쪽에 나오면 변수인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아니면 값인 거고,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서요, 얘는 이렇게 하면은 변수 선언이니까 무조건 등호 한 개짜리 왼쪽에 있으면 변수고요. 여기서는 등호 왼쪽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A는 20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20을 A에다 넣고 있으니까요. B의 경우는 40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얘네는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두 줄에 걸쳐서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한 줄에 만든 겁니다. 뭐 성능 같은 면에서 차이는 없는데, 이 둘 다 변수 선언을 똑같이 한 거예요. 얘는 방법 1, 방법 2 이런 정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A를 먼저 이렇게 만든 다음에 A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은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B라는 공간을 만들자마자 값을 넣은 거예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 코드를 실행할 경우 나오는 결과값, 여기에 그렇죠? 20이랑 40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 A 안에는 20을 넣었고 B에는 40을 넣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쵸?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여기 안에 있는 A, 이 A는 값인데 뭐예요? 그쵸?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상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20이 나왔죠? 이건 조금 이상하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REPL이 좀 최신 툴이에요. 온라인 툴. 그래서 얘가 조금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으라고. 이 프로그램이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어, 근데 이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툴에서는 20이라고 안 나오고 좀 다른 쓰레기 값이라고 불리는 그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A라는 공간에다가 값을 넣기 전에 먼저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툴에서는 나오면 안 됩니다. 20이라고.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다른 툴에서는 좀 무작위의 수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론상 틀린 거고요. 넣기 전에 출력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와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A에는 20이 들어있고 B에는 40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출력은 A는 40, B는 20 이렇게 하겠대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은 A가 20, B가 40 이렇게 나오죠. 반대로 나와야 돼요. 이 둘이 값이 바뀌어서 A는 40, B는 2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각각 여기에 들어있는 거를 빼서 출력한 거죠. 여기처럼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에서만 가능해요. 이 사이라고 해서 한 줄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 엔터만 쳐도 돼요. 엔터를 치면 뭐 여러 번 몇 번을 치든 공간은 무한하죠. 단지 여기 체크친 부분에서만 코드를 작성하면 안 돼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B에는 40이 들었으니까 여기를 B라고 해놓고 A에는 20이 들었으니까 여기를 A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틀린 답입니다. 여기는 왜냐면 수정 가능한 지역이 아니니까요. 여기 안에서만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음 문제도 연계예요. 연계니까 한 번에 같이 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계니까 이거 말고 이거 왜 두 개 있지? 여기 거 문제를 열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결과는 여기 쓰레기통 클릭하면 지워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둘 다 풀면 되는데 문제는 똑같아요. 지금 A에 20이 들어있고요 B에 40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조건 숫자랑 사칙 연산 사용 불가능하죠. 그리고 출력 예시대로 나와야 되고 이런 조건을 준수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손댈 수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수정 가능 지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엔터를 몇 번 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시간을 너무 적게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 두 문제 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에요. 자, 이거 뭐 한 거죠?
A만 놓고 보면 돼요. 일단 A만 놓고 보겠습니다. 40, 20 원하는 대로 잘 나오죠. 여기서는 뭐 한 거고 여기서는 뭐 한 걸까요? 둘이 똑같아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값을 그냥 왼쪽에 변수에다가 넣은 거예요. 대신에 이제 A는 여기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20이 들어갔다가 여기서 40이 덮어쓰기 한 거죠. 20을. 근데 보시면은 지금 뭐 20이랑 40 이렇게 안 나온 이유가 뭐죠? 뭐 A는 뭐 20, 40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야 하니까. 원래 있던 값이 덮어쓰기 됐잖아요.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야 하니까.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뭐라고 하죠? 실행했더니 에러 메시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러 메시지. 리디피니션이라고 나왔죠? 우리 다시 뭐 정의했다, 재정의했다. 즉 이런 말은 같은 이름의 변수를 두 번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재활용하는 건 똑같은데 똑같은 거를 두 번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 정답이었고 두 번째 문제 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에 푼 문제는 지웠습니다. 결과 이번에 문제는 같은데 A와 B의 값을 교체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숫자랑 사칙연산을 쓰지 말래요. 그래서 전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었죠. 뭐 A는 40, B는 20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한 거면 숫자를 쓴 거죠. 안에 있는 값을 다시 저장해서 나중에 저장된 게 출력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뭐 A 더하기 A, 왜냐면 이거는 플러스 사칙연산을 이용했으니까. 그리고 또는 뭐 이런 것도 안 되겠네요. B-A, 이것도 사칙연산이죠. 당연히 사칙연산이니까 곱하기 2,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불가능한 예시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한 여기서 저 끝이겠네요. 자, 그러면 보통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B가 40이니까. 그리고 뭐 B에다 20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이거는 오답입니다.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여기를 뭐 A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건 안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게 나와요. 20, 20. 그러면 자, 여기서 이 A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여기서는 변수죠. 는 왼쪽에 있으니까요. 대입연산자 왼쪽에. b는요? 그쵸? 값이죠. 는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값은 40인 거고. 그러면 이 한 줄은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죠. a는 40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b는 뭘까요? b는 값일까요? 변수일까요? 그렇죠? b는 변수죠. 그럼 여기서 a는 값인데 이 a엔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40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a가 변수니까 여기서는 a가 값이겠죠. 그리고 그 값은 40이 들어있고, 그러면 처음에 a를 만들었을 때는 20이 들어있는데 여기 수정 가능 지역에서 a에 40이 이렇게 덮어쓰기 한 겁니다. 20을. 그래서 더 이상 이 a는 20이라는 말이 유효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a는 20에서 가져오면 안 되죠. 여기서 a의 값이 바뀌었으니까. 중간에 값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b는 a, 여기에서 a는 뭐예요? 값이죠. 그 값은 20이고, 여기 밑에서 b는 뭐예요? 얘도 값인데 그 값이 뭐예요? b에 들어있는 거. 저 20이죠? 따라서 a에 2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행하면 20, 20 이렇게 나오는 거고 40, 40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는 b가 들어있습니다. 그쵸? 처음엔 a에는 20 들어있고요, b에는 40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그대로 이거를 보여드리자면 a에는 뭐 넣었죠? 그쵸? b를 넣었는데 b의 값은 40이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 a의 값을 다시 b에다 넣었죠.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순서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그림이 이번에는 단지 뭐 20이 40을 덮어쓰기 하고 또 그 20을 다시 a에다 넣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공간. C라는 별도의 공간 필요해요. 이 C라는 새로운 공간에다가 백업을 할 거예요. 20의 값을 잠깐 여기다 넣어 둘 거고, 그 다음에 뭐 A와 B의 값을 바꿔도 상관없죠. A에다가 B의 값을 넣고, 그 다음에 B에다가 C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A랑 B의 값이 바뀐 것처럼 보이죠? 이 상황을 그대로 여기 코드에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하나 더 생기는데, 왜 필요한지는 아시죠? 이런 변수가 C에다가 A 값을 넣을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틀렸을까요? 틀렸는데 틀린 이유가 뭘까요?
저 변수 선언 안 했죠. 여기 보시면 변수 선언할 때 앞에다가 자료형을 썼습니다. 그쵸? 근데 C의 경우는 처음 나왔음에도 자료형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형을 써줘야 변수 선언을 한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실행을 한다. 뭐라고 합니다. 이 에러 메시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C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undeclared라고 하잖아요. 선언 안 됐다 라는 뜻이에요. C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C를 만들 때 변수를 만들 때 반드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C 만들고 C에다가 A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냥 만들고 담아도 되고 만들자마자 담아도 되는 겁니다. 만들자마자 쓰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C를 만들자마자 A의 값이 C에 복사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B의 값을 넣는 거고, 이렇게요. 이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줄 B에다가 A의 값을 넣으면 이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랑은 다른 방향이죠. 20이 B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C의 값을 B에다가 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C에는 지금 A의 값인 20이 들어간 거고, 따라서 그 C를 B에다 넣으면 B에는 20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러면 값을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출력됐고요. 일단은 딱 이것까지. A랑 B끼리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는 C라는 별도의 공간이 또 하나 더 필요했죠. 우리가 방금 이렇게 한 거는 밸류 수합이라고 해요. 밸류 수합. 그냥 값 바꾸는 거예요. 값 뒤바꾸기가 이 변수 활용에 좀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푼 문제였고, 변수를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변수를 만들고 또 값을 채우고 또 그 값을 어떻게 바꾸고, 또는 이제 뭐 사칙, 여기서는 이제 쓰지 말라고 했지만 뭐 사칙 연산을 하든 뭐 비교 연산을 하든 다양하게 이 부분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면 이 비트 연산이라고 있습니다. 사칙 연산보다는 빠르고 컴퓨터에게 좀 더 친화적인데 그거는 안 할 거고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